네, 일단 선거 참패로 위기에 빠진 정의당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당원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투표안을 발의했던 정호진 전 정의당 수석 대변인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그 반대쪽에 있는 분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자, 네, 네, 위원장님. 네, 네네. 자, 당원 총투표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그 총사퇴 권고에 대해서. 네, 네, 그 입장을 좀 일단 포괄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네. 우선 공직자의 징계는 당원 소환 절차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소환은 총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당규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오, 그런데 이번에 이 총투표의 성격은 사실 권고안이긴 하지만 내용상 당원 소환의 성격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분명하게 좀 얘기가 돼야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중대한 당원당규 위반 사항을 다치면서 이런 잘못이 있으니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투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원 소환 당규를 무력화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혁신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것은 기득권 내려놓기도 혁신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비례대표가 지금 있는 의원들이 사퇴를 하면 다음번 의원들이 승계가 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국민이나 당원들께 혁신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투표 이후에 예. 어떤 결론도 강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퇴하라가 아니라 사퇴 권고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강제할 수 없고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 네. 당원 소환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해당 당원이 명백히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인데 네네. 지금 그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그 투표는 소환 절차도 아니다. 네네. 왜냐하면 소환을 묻는 게 아니라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의아한 게 이거 네. 당원 총투표를 받아들인 게 결국은 비대위잖아요. 네네. 그럼 비대위는 이걸 왜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격 자체가 사퇴가 아니라 권고안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가 사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한 상태로 또 이 안 자체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사퇴해라라가 아니라 사퇴 권고안이기 때문에 네. 참 애매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위원장님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일반 안건으로 그러니까 성격 규정을 해서 당원 총투표에 붙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 아니라기보다는요. 네. 예. 그 우회한 거죠. 당원 소환으로 해야 될 내용을 당원 총투표라는 이상한 방식으로 발의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꼼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간단히 그렇죠. 정리하면. 예. 그런데 그걸 우회한 비대위가 거죠. 받아들였다. 네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비대위는 왜 받아들였는지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좀 그 해석의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문제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대위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해보죠. 뭐 경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무튼 비대위는 받아들였고 내일부터 당원 총투표가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결 요건을 만약에 돌파를 했는데 가결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이 좀 야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 그 기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또 의원들에 따라서는 뭐 예. 사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가결된다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사퇴를 안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야기 될 거고 네, 이제 국정감사를 앞두고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게 저희가 지금 이 투표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그러니까 전체 당직 선거가 굉장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리더십의 혼재라든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노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반대 운동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네. 반대 운동의 초점은 당원들을 향해서 투표하지 마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어차피 총투표가 발의됐기 때문에 그래서 총투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투표에는 응하되 반대표를 던져라 그러면? 그렇죠. 투표에 응하되 이렇게 우리가 당이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반대 투표로 부결시켜 주십시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이 파악한 지금 당원들의 분위기 기류는 어떻게 좀 반대쪽이 우세하다고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많은 당원들이 지금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당을 걱정하고 이 위기를 함께 돌파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반대 투표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정의당의 지금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비례대표 의원들 사퇴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정의당이 위기인 건 인정을 하시죠, 위원장님? 자, 그러면 위기 타개책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제 그 신년 평가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당이. 그래서 많은 전국을 돌면서 이 비대위들이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사실 다 아는 얘기들이고 다들 공감합니다. 정체성이 약화됐다, 리더십이 부재했다, 노선과 정책이 실종됐고 당적 시스템이 붕괴되었다.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난 10년 동안 누적되어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위기의 원인인 것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부분이 어쨌든 그 정돈돼야 하는데요. 실제로 빠르게 이제 비대위가 만들어진 이유는 비대위는 사실 그 권한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빨리 이 비대위를 만들어서 새로운 혁신 지도부를 선출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빨리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 상황에만 빠져 있어서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상실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차분하게 당의 위기를 진단하고 맞는 해결책을 내와야 합니다. 그래서 비대위를 중심으로 그 신년평가위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혁신안들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그 선출을 통해서요. 당의 정체성을 좀 새롭게 세우고 당적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그러니까 이 당원 총투표 사퇴 권고 여부를 묻는 당원 총투표가 끝나고 만약에 부결이 나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새 당 지도부 뽑는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정을 지금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저희는 다 잡아져 있고요. 그럼 부결되면 뭐 내지 그러니까 이게 의결 요건에 미달되거나 부결되면 바로 이제 새 지도부 선출 절차에 들어가게 될 거고 만약에 가결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정체성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정의당 바깥에서 정의당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개의 시선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 노동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정의당이 국민들한테 협배했던 고유의 정체성이 약화됐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또 이 젠더 문제가 강조가 되면서 오히려
공동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저희가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라고 표명을 했고요. 그런 지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젠더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같은 일치선상에서 같이 봐야지 이게 어떤 하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정치 지형상 아시겠지만 이런 젠더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또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되었고 정의당은 저것만 하는 당이구나라고 보여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이고 거기에는 많은 부분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시선을 거기다 갖다 두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네. 그 외에도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내부에서 그것을 전체 의제로 삼아서 지역까지 일정하게 전당적인 실천을 하거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재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노동자 정당이라는 것도 희미해졌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고 거기에 비해서 뭔가 페미 정당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부각되고 뭐 이런 과정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비대위에서 많은 당원들을 만나 나가면서 이런 과정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부문, 노동 현장과의 결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은 동의하세요? 네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저희가 참 민주노동당 시절처럼 그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진보정당이 분열했고 그 이후로 저희가 현장에 뿌리 박는 일들을 좀 자세히 잘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지난 리더십이긴 합니다만. 많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당에 네. 정말 큰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예. 대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당이 이렇게 위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심상정 리더십이 굉장히 많은 책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과정에서도 심상정 의원께서 많은 부분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하고 정의당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상황을 정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본인이 의원들과 또 앞으로 어떻게 당에 복무할 것인지를 당원과 국민께 얘기하는 이 시간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당원 총투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새 리더십 선출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정체성이 확고한 새 리더도 중요하지만 대중성 부분에서 뭔가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의당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나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 다음 리더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내 문제에 천착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천천히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것을 뚫고 나가서 실제로 다시 당의 자부심을 좀 만들고 우리 당원과 국민께 희망이 되는 당을 만들어야지 그때서야 저희가 정의당을 다시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